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오늘 회의를 엽니다. 특검팀은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각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에 요청할 형량을 정할 방침입니다. 회의엔 수사에 참여했던 차장급 검사 2명과 부장급 검사 5명, 특검보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이며 다른 피고인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역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가 법정형입니다. 오늘 회의는 저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어제 내란 사건 재판에선 특검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공방과 특검 측의 서증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밤늦게까지 법정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수차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추가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지기현 재판부는 예정대로 내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내일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변호인단 측의 증거 조사부터 마무리한 뒤 이어서 특검 측이 구형과 함께 구형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 각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어제 또 이제 윤석열 등의 재판에서 재밌었던 점은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가 드디어 진행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 화도 한번 시원하게 내시지 않았습니까? 시원합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상냥한 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냥한 화였어요? 그래도 예. 지기현 입장에서는 가장 목소리가 높았다. 음.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화낸 모습들 그 내용들 기사 등을 통해 접하셨죠? 진짜 화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화내는 게 좀 어색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좀 약해져서 그런지 그랬죠? 마지막에는 정리하더라고. 때. 행사톤으로 정리하니까. 네. 그래서 아유 참 사람이 여러 가지 습관은 안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근데 그거를 보고 선고 날짜가 이제 가까워졌구나 봐주진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그동안 너희들 얘기 다 들어줬잖아. 내가 너희들 말 막았어? 그러니까. 다 들어줬어.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데 왜 그러는 거야? 그렇지. 내가 선고하는 거에 대해서 난 니들 얘기 다 들어주고 판단한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런 거 빌드업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의 그 발언권을 얻은 그 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수사검사이기 때문에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발언권이 없으니까 멈춰달라 이런 식의 상황이 연출 계속 되다 보니까 계속 일단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고 했음에도 여러 번 제동을 거니까 이제 화를 내면서 세 번째 화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무서운데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하셨잖아요. 이 얘기가 그렇죠. 사실은 계엄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압제한 폭거 아닙니까? 본인의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 세 단어가 생겨. 삼세판. 세 번째까지 참아주더라고. 그 다음에 개발에 땀났다. 개발에 이런 땀났다. 속담도 네.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오당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당팔. 오당팔. 오리에 모이는데 당수가 8단이다. 아, 지기현에서 오당팔을 봤다. 그렇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만은 이 지기현 판사도 주위로부터 수많은 비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빌드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과연 어떤 형을 선고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무기금고. 무기금고다? 네. 네.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다른가요? 하면은 강제노역을 노역을 해야 해야지. 되고 네. 무기금고는 강제노역은 안 시켜요. 아니 몸이라도 힘들게 해야지. 아니 방 안에 가둬놓는 게 더 힘든 아 거죠. 그게 움직이지 못하게. 허재무님도 솔직히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한 30분 정도 밖에 산책하는 거 빼놓고 네. 30시간 동안 계속 방 안에만 있어라. 아 미쳐버릴 TV도 것 못 같아. 봐. 감옥 체험 한 번씩 해봐야 돼. 이래서 감옥 체험을 해봐요? 무기징역이 무기금고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일 빡빡하게 시키지 않아요. 그렇지. 네. 또 빡빡하지 하지도 않아요. 무기금고가 더 짜증나는구나. 이 생각해. 못 방 안에서 살겠네, 성경책만 진짜. 읽고 있어야 돼. 네. 밥 주면 계속 밥 먹고 성경책 읽고 아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법정형 자체가 그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만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만 지기현이가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요것도 형법상으로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은 깎아줄 수가 있어요. 20년. 그렇기 때문에 정삼 창작 감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형 같은 경우에는 깎을 수 있는 범위가 무기징역으로 깎아주거나 아니면 징역이나 금고형은 20에서 50년 사이로만 할 수 있습니다. 네. 판사가 그걸 넘어가가지고 더 낮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형을 생각했으면은 깎아주면 20년까지 깎아줄 수 있는 거고 못하대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50년 사이에 징역 금고형을 선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깎아줄 경우에. 그러니까 특검이 뭐 사형을 하고 구형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무기금고를 구형하게 되면은 지기현이 가장 깎아줄 수 있는 마지노선 마지막 값은 10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현도 유죄라고 판단하면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무조건 선고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전두환 노태우가 재판을 받았을 때 전두환이 사형 구형받았고 노태우가 무기징역 구형받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두환은 사형에서 선고는 무기징역. 전두환도 사형됐습니다. 1심은. 1심은 사형이었어요. 1심 선고가 1심 선고 사형. 아, 뒤에 아, 바뀌었나? 그렇습니까? 아마도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요? 최종심에 제가 알기로는 무기징역이고 그런 것 같아요. 노태우는 네. 17년형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 같아. 윤석열 쪽에서 이야기하는 사상자가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근데 반대급부에서는 친위 쿠데타잖아요. 대통령이 죄질이. 직접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으니까 이게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사형 무기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좀 깎아주려면은 일단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사유가 안 되는 네.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 피해 범위라는 것들을 축약적으로 그러니까 재판 내내 주장하는 게 자기가 사실상 그런 계엄 자체가 엄포성 계엄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게 철저하게 법률가로서 사고된 방식에서 나오는 깎으려고 하는 유죄를 전제하에서 그런 행위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거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무기를 듭니다. 안 받으려고 네.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제도 네. 좀 바보 같은 얘기를 좀 했군요. 어제도 그렇죠. 증언, 바보 같은 네. 증언을 막 하더라고. 혼자 횡설수설 하더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너무나 대바보로 전제를 하다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행간에는 변호 전략이네. 유죄가 나올 거면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도 더하게 해달라, 변론도 다시 열어달라, 우리한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거듭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봐야 제가 살아서 못 나와요. 그런 얘기. 그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사면을 누가 해주겠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마 윤석열 그 감옥에서 아파서 죽는다 이야기 나와도 사면하자 이야기 꺼낼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사실은 그 외환 혐의로 추가로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 체포 저지 방해한 사건 같은 경우는 변론 제기를 하니까 혹시나 원래 잡아놨던 선고 기일보다 미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사건을 진행하는 백대현 부장판사도 네, 네. 이런 지하에 그냥 맞습니다. 원래대로 1월 16일 날 선고하겠다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그걸 또 막 뒤로 밀어주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봐준다라는 거 아니냐. 또 국민들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윤석열은 또 기가 살아가지고 야 우리 주장 더 세게 하자 막 이상한 해괴망측한 얘기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장동혁이 부안해동 해가지고 야 윤석열 지켜야 된다. 다시 또 윤석이. 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장동혁은 무죄로 나올 거라고 믿고 있대요 지금. 아, 말도 안 에이, 되죠. 설마. 그러니까 네, 판사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판사인데. 윤과의 단절 얘기를 안 한 거라 하더라고요. 혹시나 만에 하나 아니 기자들하고 밤에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얘기 들으셨잖아요. 아니,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술 안 어떻게 먹었으니까. 법리적인 최근에. 법리적인 기자분들 판단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무죄로 기간 차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런 겁니다. 체포 방해 사건을 그러면은 왜 윤석열이 굳이 구속기간 6개월 연장돼가지고 실익이 없는데 왜 굳이 이제 내란 사건 뒤로 밀어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체포 그 방해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다 찍혔죠. 경찰관들의 증언 다 있죠. 공수 검사들의 증언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빼박 유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법률적으로 이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초장부터 해왔잖아요. 그치.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법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쉽게 얘기해서 그나마 본인들은 희망적인 사건인 거고 나머지 추가 기소된 사건들은 대부분 다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 선고를 좀 밀어보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내란에서 무죄 나오면은
그 특수공무집행방이나 이런 게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 체포 방해 사건과 붙어 있는 사건들 보면은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의무들을 못 하게 했다는 부분들,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가지고 업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안 줬다는 부분들이 분리치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내란 사건하고 유죄받으면 직결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미루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좀 있다고 추측을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정상이 아닌 거는 맞잖아요, 저 사람이. 어제도 뭐 무슨 얘기했냐면 아니 국무위원들이 이게 정상적인 뭐 정무적인 그러니까요. 판단을 네. 했으면 나한테 그렇게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그렇게 안 했으면서 왜 나 시간 낭비만 하게 만들었냐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국무위원들을 아니, 상대해 저거지 뭐. 주다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인자가 왜 옆 사람이 나 살인하는 거 안 말려서 그 이야기하는 수준이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국무에 그거를 뭐 상대해주고 말대꾸해 주느라고 내가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직 정말로, 자체가 네. 예. 아니, 진짜, 빨리 선고하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도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맞습니다. 너무나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너무 하나 궁금한 게 기자님, 저 청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저기 장동혁 대표가 청년 중심의 정당 맞아요. 만들겠다고 네. 한 게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청년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2030 세대가 요즘 좀 보수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업고 한번 가보자, 힘 한번 내보자 이런 뜻인 거예요. 아니, 최근에 저희가 보기에도 저도 이제 청년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청년 세대에게 오디션의 기회를 주고 당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선거에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장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을 배웅했던 극우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떠올라서 사실은 그게 순수하게 느껴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네. 아니 뭐 시대 뒤떨어지게 뭔 청년 정당 같은 소리예요. 요즘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저는 세대로 청당- 대한 부분이 네, 세대, 뭐 성별, 지역 이런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은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청년 네. 정당이야. 그래도 가끔 요즘 이렇게 뭐 정말로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공산주의라고 이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의 태도를 보면은 정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산주의의 개념 정의를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지구상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북한이 무슨 계급도 없고 북한이 무슨 공산주의?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공견제 왕조국까지. 그래서 제가 북한에 하나 조언하자면 차라리 그 김씨 왕조를 하고 입헌군주제를 하세요. 농담이 있어야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치학적인 개념 규정 자체도 머릿속에 없는 상황에서 네. 그냥 공산주의가 나쁜 거다 네.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하는 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 쉽게 말하면은 저 정도가 이념적 구분을 하면은 이른바 자유우파일 거예요. 네. 그 자유우파일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이쪽은 뭐냐? 그냥 실제로는 정치적 기회주의인데 하는 행태로 보면은 체제 밖에 있는 극우예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네.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개념 용어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려가면서 쓰기를 배워야 돼요. 축구드립니다. 배워야 돼.